지난번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동하면서 드세요?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좀 사정이 있어갖고, 좀 일찍 껐었는데, 지난번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트위터에 간단히 안내는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될 겁니다. 다행히,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번에 많이 피곤하긴 했나봐요. 오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듣기로는 제가 스트리밍 할 때 채팅 통해서도 정정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알려주셔갖고, 네. 제가 놓칠 뻔했거든요. 얘기 안 해주셨으면 실수한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정정해서 바로 잡고 계속 이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래서 JP 모건 코인이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완성체 그림, JP 모르건이라는 대형 금융회사가 목표라는 그 그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리프사의 비즈니스와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들은 리프사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JP 모르건이 가지는 그런 문제점, 숙제들 때문에 리프사는 어떤 비즈니스적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 위주로 얘기했다면, 오늘은 오로지 JPM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점을 옮기는 거죠. JPM 모르건, 그러니까 JP 모르건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 걔네들 입장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런 방식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야, 그 해결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펀드 회사, 캐피탈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회사가 좀 블랙타워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데이비드 슈왈츠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을 그 사람도 한 가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반드시 망할이란 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무조건 이 시장 싸움에서 승리하지는 않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는 믿음은 있겠죠. 당연히 이제 리프사의 비즈니스 생각에 동의를 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바라는 것과 현실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객관적인 요소는 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면 2부 때는 같이 좀 의견들을 나누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류를 냈던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디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디엄을 좀 오인 해석했어요. 인숏이라는 거.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디엄적인 측면인데 제가 오인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진짜 제가 실수하고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리프리젠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리젠트 $1라고 돼 있습니다. 달러를 리프리젠트 한다. 이거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은 뭐 대표하다, 대신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아마 영한사전엔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약간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잠깐 문구를 볼까요? 얘네가 공개적으로 해놓은 문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에 그거를 박아놨을까요? 어디쯤 있나? 볼까요? 검색을 해야 되나? 잠깐 검색을 할게요. 여기 있구나. Representing a Fiat Currency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복사해 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는 지금 약간 금융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JP 모르건이 이제 홈페이지에도 표현했듯이 피아트 커런시를 리프리젠팅 한다는 걸로 적혀 있어요. 본인들의 디지털 코인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정리할 게 있는데, 피아트부터 정리해 볼까요?
약간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피아트라는 단어부터 좀 정확히 정리하죠. 이거 보통은 법정화폐라고들 많이 하죠. 네,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건 명목화폐입니다. 피아트라는 거는. 이거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흔히 그냥 법정화폐, 피아트, 법정화폐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얘네가 이 피아트 커런시를 리프리젠트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명목화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고등학생 이상이시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나 혹은 대학교 때 이제 뭐 경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교양 과목이라던가 뭐 전공을 하셨다는 과목을 들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로 나뉘죠. 화폐가 상품화폐와 명목화폐. 상품화폐는 간단히 말해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옛날에 막 그 교과서에 배울 때도 그 표현 하잖아요. 막 구시대에는 막 조개가 가치 있다고 해서 조개로 뭐 거래를 하다가 뭐 화폐라는 게 등장을 해서 뭐 이제 통전상보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제 종이화폐까지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바로 조개 뭔가 가치 있다고 여긴 건 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품화폐에 속할 거고 명목화폐는 바로 우리들 갖고 있는 페이퍼 커런시죠. 페이퍼 머니. 바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보증해주는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그 종이돈 같은 화폐들을 명목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JP 모건이 이거를 리프리젠트 한다고 했잖아요. 이 피아트 커런시라고 했는데 사실 $1예요. $1. 그죠? USD 그 미국의 달러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리프리젠트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리프리젠트 피아트 커런시 하면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실생활에 맞는 예를 하나 드리면은 체크카드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카드 뭐죠? 여러분들 신용카드랑 약간 다르죠? 신용카드 긁으면은 결제일이 지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발급회사 카드사와 약속해놓은 결제일이 되면 그때 한 번에 정산을 때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에 연계해놓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체크카드는 어떻죠? 우리가 흔히 직불카드라고도 불러서 그거를 긁는 순간에 바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연동해 놓은 거에. 뭐냐면은 이게 한국어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뭔가 마땅히 진짜 제일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라고 떠오르는 게 없기는 한데 체크카드는 사실 그 자체는 페이퍼머니는 아니잖아요. 체크카드라는 카드 존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걸로 결제가 똑같이 가능하고요. 종이돈처럼. 하지만은 이 체크카드가 결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페이퍼머니는 아니죠. 대신 백엔드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계좌가 있습니다. 돈이 바로 페이퍼머니가 이제 계좌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가 뒤에 일종의 담보처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JP 모르건이 얘기하는 JPM 코인 이게 그런 형태를 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을 그려놓은 구조 있잖아요. 이 간단히 개괄적으로 얘기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은 인슈어런스 발행을 하고요. 이거 JPM 코인을 얘기하는 거 있죠. 발행하고 이거를 사용해요. 산 사람들이 여기 있죠. 분산원장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이 중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백엔드로 이제 지금 JPM 모르건이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요구하면은 JPM 모르건은 이제 요 고객들이 갖고 있는 JPM 코인을 사면서 달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구조. 체크카드가 이제 카드 형태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디지털 코인 형태로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리프리젠트입니다. 여기서 써있죠? 리프리젠테이션.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어로 저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갖고 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기에 약간 피아트란 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목화폐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페이퍼 머니라는 거의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리프사가 어차피 이쪽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금융이든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난 금융에는 절대 관심 없어. 난 XRP와 리플만 알면 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리플사가 그린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꿈이, 목표가 다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예, 알기 싫어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원래 몰랐습니다. 리플사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됐죠.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그 피아트라는 것도 사실은 중앙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신용에 기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가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가치를.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카운터파티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크레딧이 신용이잖아요. 예, 다 그런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에 있는 여러분들 돈, 그리고 제 돈 역시도 신용담보죠. 사실상 은행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10만 원을 갖다 줍니다. 제 계좌에 넣어주세요. 그 계좌에 있는 돈 실제로 제가 쓸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든 직불카드, 체크카드든 엮어내갖고 제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존하나요? 그 돈을 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 계좌에 플러스 10만 원을 해주면서. 예. 약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약간 크레딧과 리프레젠트 개념이 들어간 것들이죠. 이 모든 게.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금융은 신용이다. 신용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게 다. 현대금융이. 예, 저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 말이 그렇구나. 왜 그렇지? 생각을 해도 잘 모르니까 그렇구나 했는데, 이게 리플사 때문에 이쪽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계좌 있는 돈도 마찬가지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지난 방송의 오류를 좀 간단히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그리는 그림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IIN 네트워크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가긴 했는데,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페이먼트 네트워크가 아닌, 여기 보시면 인포메이션 트랜스퍼 한다는 이 IIN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지난번에 이제 그 IIN 관련돼서 2018년 9월에 JP 모르건이 공식적으로 공지한 내용을 통해서 세계 각 대륙에 있는 그런 코리스폰던트, 한거래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멤버들이 70여 개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우리나라 은행들도 껴있었죠. 굉장하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스폰던트 뱅크 사이에 하는 이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피아트 커런시를 리프레젠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좀 찾지 못해서 아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제 원어로 표현을 할게요. 적절한 단어는 못 찾겠어요, 한국어로. 리프레젠팅 한다고 돼 있죠. 피아트 커런시를 바로 달러 얘기하는 거 있죠.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밸류를 트랜스퍼 한다는 건 바로 가치를 옮긴다는 거기 때문에 머니, 돈을 옮기겠다는 거죠.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명확히 적었죠. not payment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자들이 그리는 거는 이제 뭐 그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IIN 네트워크가 있겠죠. ABC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 블록체인 만든 쿼럼이겠죠. 쿼럼이라고 이미 나와 있었죠. 같이 봤었죠.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바로 JPM 코인이 굴러다니면서 세틀먼트를 할 겁니다. 환거래 은행끼리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 금융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밀어볼 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환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항상 환거래 은행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마치 환거래에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이런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뭐 또 뭐 있을까요? 우리은행, 신한, 그리고 뭐 하나은행, 이런 데들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돈을 보내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뭔가 A면 A, B면 B,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을 보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소규모 은행이라고 할게요. 보통 대형 은행들은 환거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무적인 관점이나 프리펀딩 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소형은행 한 스몰뱅크를 하나 껴볼게요. 스몰뱅크가 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고 또는 그 밖에 이제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니, 다른 방식이 아닌 스위프트 메시징을 이용하면은 이제 페이먼트를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여기 목적지를 뭐라고 할까요? 목이라고 할까요? 목이라는 녀석 친구한테 이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죠. 중간에 환거래 은행들이 있고. 자, 갑니다. 이거 페이먼트 이제 스위프트 메시지 통해서 이제 뭐 하겠죠? 돌고. 예. 사실은 진짜로는 이렇게 보내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돌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문제 때문에. 프리펀딩 해놓을 수가 없겠죠. 작은 은행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텐데요. 이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FX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거치면서. 네, 비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JP모르건 같은 경우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하자는 겁니다. JPM 코인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넘기고 여기서 받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목적지가 마찬가지 이 네트워크 안에 속했다면은 얘까지 가면 되죠. 얘까지 가고 얘가 이제 체이스은행 바로 JP모르건한테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리딤을 하면 되겠죠. 이 JP모르건 입장에서는 리딤하는 거고 도로 사는 거고요. JPM 코인을. 그러면서 달러를 주겠죠. 그리고 이 입장에서는 이제 채무를 요구하는 거죠. 네. 바꿔달라고요. 달러로. 자, 이건데요. 이 그림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비율 발생한 거를 빠르게 세틀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웨스턴 유니언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JP모르건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프리펀딩으로 엮이면은 가능하다고 했죠. 마지막에 어차피 달러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또 한 번의 최종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JP모르건과 이 마지막에 JPM 코인을 받은 사람이 달러로 요구하는 그 리딤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한 송금 형태를 띠게 되면 비율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그것과 똑같죠.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송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중간에 하나가 더 낀 게 됩니다. 쓸데없이 JPM 코인으로 한번 바꿨다가 도로 바꾸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XRP 브릿지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엑스라피드가 이걸 똑같다고 그림 요것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엑스라피드 같은 경우는 목적지에서 바로 바꿔갖고 넘기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도메스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송금을 해주는 데가 JP모르건이에요. 같은 미국 내면 상관없습니다. 도메스틱으로 이제 달러를 받아낼 거니까 금방 받겠죠. 미국의 패드의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은 만약에 한국이다 얘가 우리은행이다, 얘 차원이 다른 얘기죠.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네, 다른 얘기죠. 만약에 둘이 제가 이거를 JP모르건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고 설명드린 게 바로 프리펀딩이라고 했죠. 여기저기 프리펀딩 해놓으면. 그럼 프리펀딩이 있으니까 계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끝나잖아요. 세틀먼트가. 네, 이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프리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펀딩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볼게. 저희가 JP모르건이 중앙화 돼갖고 각 은행들, 이 IIN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JP모르건 안에 계좌를 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내가 세계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 JPM 코인을 다시 이제 이거를 달러로 바꿔달라고 이 요구를 할 때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계좌에다가 달러를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에도 JP모르건이 상대 은행들, IIN 네트워크에 이제 들어있는 그 은행들한테 프리펀딩을 해놓을 수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본인의 계좌에 쌓여있는 돈을 마이너스 하면서 넘겨주면 되니까요. 예.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근데 갖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아까 제가 기억하십니까? 우리 현대 계좌에 있는 돈 자체도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일단은 우리가 입금을 해서 우리 계좌에 이제 돈이 그만큼 플러스 됐다고 쳐요. 근데 그 상태는 신용이잖아요. 신용담보잖아요. 은행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은 날아갑니다. 물론 나라에서 이제 기타 등의 법으로 보장해주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부가
모든 액수를 돌려받지는 못하겠죠. 그걸 나라에서 모든 걸 담보해 줄 수 없으니까 큰일 나죠. 그 은행이 막 나가겠죠. 어차피 내가 망해도 나라가 다 보상해 줄 텐데 막 나가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 프리펀딩 자체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는 크레딧 리스크예요. 그리고 카운터파티 리스크 두 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계예요. 명백한 한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다시 달러로 바꿔내는 과정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다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웨스턴 유니언, 아까 말씀드린 웨스턴 유니언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 카카오뱅크가 지금 웨스턴 유니언 송금이라고 해갖고 파트너십 맺어갖고 웨스턴 유니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송금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송금이 굉장히 싸 보이기는 하지만 함정들이 있었죠.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달러 송금입니다. 달러 송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점이죠. 왜 그러죠? 받고 싶은 쪽이 달러가 아니면요. 난 달러 싫어. 우리나라 법정화폐로 받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 피아트가 바꿔줘야 됩니다. 컨버트가 돼야 되죠. FX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JP모르건 안쪽에 보면은 뭐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엔 구체적으로 디테일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문구 기억하세요? 리프리젠팅 피아트 커런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나중에 뭐 1, 2, 3 발행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1이고 2로 또 발행해서 뭐 다른 나라의 피아트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리프리젠트 형태로 또 발행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가정에서 발행한다고 가정을 해도 이번엔 뭘 발행할까요? 뭐 NR을 할까요? 이거?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점점 쪼개지면은 리프사한테 좋은 그림이죠. 예. 마치 이거를 하면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본질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NR을 본인들이 이제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했다고 쳐보세요. 그거 본인들이 그만큼의 NR을 갖고 있어야지 바꿔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유동성이 나눠집니다. 지금 사실 그 송금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이제 FX가 일어나는 바로 피아트가 컨버트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동성은 쪼개지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퀴벌레를 잡자고 하다가 초간집을 태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JP모르건이 공식적으로 뭔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만은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약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얘기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의 유명한 캐피탈 회사, 이 펀드 투자하는 회사들, 펀드 회사들이 그 중에 아까 예를 든 게 이제 블랙타워 캐피탈인데 거기랑 데이비드 슈왈츠랑 한판 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판 벌이면서 나온 건데 비슷해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JP모르건이 이제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언급했는데 통일된 네트워크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비스무리한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왈츠는 아니죠. 데이비드 슈왈츠는 역시나 리프사의 직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프사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통일화될 수 없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IRP 그리고 그 중간에서 세르먼트 가치를 옮겨줄 수 있는 게 바로 XRP 레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상대방 블랙타워 캐피탈의 CIO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은행 컨소시엄 형태. 이러면 완전 XRP와 비슷하진 않지만 XRP와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You are still my number one,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합니다. 여기랑 또 예를 뭐를 들까요? 어떤 은행 드는 게 좋나? 시티은행 하죠. 시티은행 갑자기 생각나서. 그리고
체이스은행, 바로 JP모르건이죠. 체이스. 이렇게 있는데 3개만 놓을게요. 설명 편의상. 이런 은행들이 참여해갖고 컨소시엄 형태를 이룬다. 그걸 주장했습니다. 이 INN 또는 나중에 뭐 더 다른 걸 만들거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JP모르건이 만든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여기를 컨소시엄 형태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주장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오늘날의 XRP 레저가 딱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은 주체들은 누구든지 노드를 돌릴 수 있고요. 이 레저에 트랜잭션을 기록해두는 그 노드를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트랜잭션들이 맞는지 적합한지 확인해주는 밸리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개 다 가능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원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길 원하는 이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이런 형태로 참여를 하면은, 이거는 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XRP와 비슷한 이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JPM 코인이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일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갖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노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승인을 해주는 건 과연 승인을 해주는 주체는 누구냐, 이거죠. 누구죠? 둘 중에 하나겠죠. 주체는 누구? 아유, 글씨가 참 누구, 이 의문이 들 텐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JP모르건이거나 이 네트워크,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은행들이 되겠죠. 원탁의 기사처럼 다 같이 모여갖고 이번에 A라는 은행이 우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들어오게 허용을 해줄까요? 이런 걸 하고 있겠죠. 결국에는 이 얘기는 약간 일부만 오픈된 거고 폐쇄 네트워크는 아니죠. 그러니까 JP모르건이 혼자서 통제하는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 통제하나 여러 명이서 통제를 하나, 어쨌든 일부든 전체든 간에 폐쇄형 네트워크는 동일해요. 그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다소 폐쇄성이나 중앙 집중화된 그런 구조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만 XRP 레저처럼 완전 분산화된 구조를 이룰 수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망했다, 중앙화된 네트워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절대로.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무조건 기술적인 우위, 장점을 가져간다고 해서 시장에서 100% 승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JP모르건 같은 경우는 대형 금융기관입니다. 리프사 비교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 1,2위를 다투는 대형 금융기관에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10위권 안에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굴리는 자산 규모 같이 보셨잖아요. 2.6조 달러입니다. 대략 3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요. 3천조예요, 자산이, 밸런스가. 3천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3천조면? 나라 1년 예산에 월등히 딱 뛰어넘는 구조인데, 그만큼의 자산이 있는데 만만히 볼 금융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기술적인 그런 불리함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배척하지 않아요.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질 않았어요. 오로지 본인들은 그 안에서 같이 이동, 아까 보셨다시피 not payment라고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나오죠. 세틀먼트 영역인 게 트랜스퍼 밸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리프사가 목표라는 바로 세틀먼트 영역. 지금 구조로 잡을 때는 서로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JPM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폐쇄형 네트워크를 지금 벌써 76개, 작년 기준 76개 정도 되는 은행들이 이미 참여를 했는데, 그 은행 간의 세틀먼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늘어날수록 바로 리프사의 파이는 작아지겠죠.
하지만은 뭐 약간 애매한 그림이 있어요. 이 뭐가 한 300개 참여한다고 할까요? INN 이 네트워크 바로 JP 모르건이 만든 거에. 근데 이 밖으로 나갈 때는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 네트워크로 갈 때. 뭐 예를 들면 코르다도 있겠죠. 코르다 네트워크도 있을 테고 또 뭐 해볼까요? 하이퍼레저 있겠죠. 이 300개는 이 단일 네트워크에서 놀겠지만 나머지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단 말이에요. 분산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다리를 놔줄 게 필요한데 이 역할을 ILP와 XIP가 하게 되면은 양립하는 그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중요하겠죠. 이쪽이 더 크냐 아니면 이게 더 많이 분산해갖고 파편화되어 있어서 리프사가 역할의 그 장소들이 더 많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까지 해서 좀 약간 이제 뭐 JP 모르건이 목표로 하는 거,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한계점이나 그거를 JP 모르건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그림,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리프사가 인터넷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오브 밸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지금 금융권의 네트워크를 그릴 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이라는 거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연결고리가 조금이 아니라 완벽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탈 때 인터넷 하는데 인터넷이 뭐죠? 바로 요겁니다. 인터 플러스 넷이에요. 인터는 뭐뭐 사이, 뭐 우리 인터체인지 얘기하잖아요. 고속도로 얘기할 때 인터체인지, 또 뭐 있을까요? 뭐 실제로 이제 리프사 비즈니스라든가 금융 기사들 보면 인터뱅크 이런 얘기잖아요. 은행 간에. 인터 또 뭐 있을까요? 인터내셔널? 네이션 국가, 근데 앞에다가 인터를 붙여갖고 국가 간, 뭐 국제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인터 뭐 있을까요? 또 인터 뭐 있을까? 인터넷도 당연히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어쨌든 간에 인터가 갖는 의미 자체는 약간 뭐뭐 간, 뭐 이런 의미가 되게 짙어요. 근데 뒤에 플러스 넷을 붙인 게 바로 인터넷이죠. 이거 둘이가 합쳐진 거잖아요. 합성 거잖아요. 넷은 뭐죠? 망입니다. 그물망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천리안, 우리나라에 적합한 설명을 하면 천리안, 유니텔, 또 뭐 있을까요? 뭐 다른 그런 것도 있었죠. 터미널 프로그램을 접속할 수 있는 애들. 얘네 접속하면은 어디까지 접속이 됐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것도 가능했잖아요. 옛날에 물론 거진 사람들이 안 쓰고 요 서비스만 쓰기는 했지만, 예. 저희 막 전화선 통해서 막 연결하면 띠띠띠지 소리 나면서 막 연결됐잖아요. 되게 느려터지. 그래서 그때 막 당시에 머그게임이라고 표현했나요? 막 글자로 표현되는 뭐 얼마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다음 어디로 이동, 1번, 2번 막 해갖고, 예. 그런 게 유행하게 됐죠. 굉장히. 자, 그 시절 보면은 요런 애들 통해서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시면 돼요. 천리안이라는 네트워크, 유니텔이라는 네트워크. 근데 얘네들이 인터넷 공간에 더 나가서 서로 엮여지면서 이 네트워크 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와닿게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국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 ISP라고 표현하는데 SK도 있을 수 있고 LG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죠? KT,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조그만 중소업체들, 예, 많이 있겠죠. 점점점 찍을게요. 케이블 업체까지 해갖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있고, AT&T, 뭐 버라이즌, 뭐 되게 많겠죠. 이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 마찬가지로 중국도 있을 텐데 중국은 적합할지 모르겠네. 얘는 방화벽으로 그레이트 월이라고 막아놓긴 했는데 어쨌든 있고, 일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각 국가가 자국 안에서 이제 ISP 업체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늘날에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이 국가마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국가 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공간, 약간 추상적인 그 공간에서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사이트도 접속도 하고 일본에 있는 사이트도 접속하고 그러죠. 근데 접속 안 되는 사이트 어디 있죠? 북한 있잖아요. 북한. 왜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 ISP 업체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북한 사이트 접속 안 되고
반대로 이제 북한에서 막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레이트 월이라고 아예 검열하는 방화벽이 있어요. 중국은 네트워크를. 그런 것 때문에 막히기도 하죠. 자, 바로 지금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의미는 인터와 네트라는 그 네트워크를 뜻하는 그 합성어로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리프사가 인터넷 오브 밸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같이 이 미국 같은 경우 뭐 JP 모르건이 만든 IIN 네트워크, 뭐 일본을 코르다 네트워크라고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막 난립할 때 서로 뭐 하이퍼레저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겠죠. IBM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트워크 간에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서로 뭔가를 할 수 없겠죠. 서로 호환성이 안 되니까. 이럴 때 중간 단위를 놔주는 게 바로 ILP. 그리고 이 안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가치를 이동시킬 때 XIP라는 세틀먼트를 쓰자는 게 리프사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쉐어를 많이 가져갈수록 성공하는 그림인 거예요. 왜냐하면 XIP가 세틀먼트로 쓰이는 그 규모, 금액,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약간 숲 차원에서 볼 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식을 다룰 때는 약간 나무들 차원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죠. 좀 더 멀리 가서 지구를 마치 막 우주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보는 것처럼 볼 때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거를 예, 지금 리프사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까지.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 소식을 갖고도 아직도 말이 많아요. 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어떤 점은 좋은 점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이슈잉을 한 거죠. 발행을 한 자체는 그 주체가 바로 JP 모르건이라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 역시도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허용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이 이 비즈니스 도구로 블록체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사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점입니다. 솔직히 지금 금융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들과 협력해갖고 이거를 합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거의 리프사가 독보적이죠. 물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유럽인가요? 같이 연합체를 만들었죠. 유럽 쪽에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몇몇 있긴 하지만 정말로 중앙은행들과 협력하면서, 그리고 각 나라의 레귤레이터들과 협력하면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프사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리프사는 그 블록체인이 원래 비트코인 탄생 자체가 그 현대 금융구조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중앙화된 은행 필요 없다. 그냥 개인 간의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겠다. 이 모티브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은행에서는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비트코인 좋아할 수가 없죠. 탄생 목적 자체가 그런데. 그리고 오늘날에는 ICO라는 그 스캠, ICO 대부분 스캠이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스캠입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 난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사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부는 더더욱 허용을 하기 힘들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되게 고전분투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프사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그 정부에서 원하는 은행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은행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때 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혜택이 실질적인 고객한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싶고, KYC라던가 AML, 바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기타 뭐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방지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준수하면서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그런 오늘날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굉장히 고전분투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AMA 때 리플 CEO가 그 얘기를 했었죠.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뭔가 더 진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달리 그러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9년에 그런 걸 기대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금융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했죠. 굉장히 도움이 될 거는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선 좋다고 봐야 될 거예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가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JP 모르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세르먼트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이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단점이 있고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JP 모르건의 파이가 커져갈수록 본인들이 만든 블록체인과 그 만든 코인이 조금 더 많은 세르먼트를 담당하고 네트워크의 구성원들 멤버가 늘어날수록 리프사의 파이가 적어지는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JP 모르건이 잘 되면 좋을 건 없습니다. 파이가 커져가면. 예.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프사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JP 모르건 코인이 탄생하자마자 리프사가 브라보를 외쳤나요? 아니죠. 이거를 두고 자꾸 명백한 호재다. 뭐 악재 요소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은 정말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리프사가 이거를 명백한 호재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리프사가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 웰컴! JP 모르건 어서와! 우린 널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반응을 했겠죠. 근데 정작 리프사의 반응은 뭐였죠? 바로 JP 모르건이 발행한 코인의 단점을 딱 찍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예. 그게 본질적으로 갖는 문제, 폐쇄형 네트워크고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제시한 게 비전이고 해결책이다. 이 얘기를 했죠, 바로. 호재면 그렇게 반응 안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리프사의 비즈니스에 약간 방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명백히 하려고 그런 반응들을 내놨죠. 예. 그런 반응을 보고서는 리프사가 이 리프사한테 명백한 호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